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9월 1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이 지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란 특별재판부, 소위 말하는 그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혔죠. 그러면서 좀 해괴망측한 그런 논리를 갖다 댔습니다. 무슨 선출 권력, 직접 선출 권력인 국회가 간접 선출 권력인 이 사법부를 통제를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법조계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 말을 신호탄으로 해서 민주당이 지금 더 세게 법원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직접적으로 그 민주당에서 나왔고, 그리고 무슨 내란 특별재판부 이것에 덧붙여서 또 국정농단 특별재판부도 설치하겠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법부를 장악해서 그 정권의 입맛대로 다 가져가겠다는 건데, 거기는 노림수가 있겠죠. 노림수는 크게 보면은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 1심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재판을 뺏어야 되죠. 뺏어서 본인들의 그 정권의 말을 잘 듣는 그쪽 재판부에 넘겨야 되니까 무슨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거기다가 또 새로 국정농단 재판부도 설치하겠다. 이것은 오늘 민주당 전현희가 한 이야기입니다. 전현희가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 그래서 특검을 뒤에서만 채찍질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전현희가 오늘 국정농단 재판부도 설치를 해야 된다. 내란 전담 재판부뿐이 아니라 같이 설치를 하겠다. 완전히 이 사법 재판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이재명이 지침을 줬기 때문이죠.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슨 직접 선출 권력인 입법부가 간접 선출 권력인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 딱 그 이야기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입법부 마음대로. 재판부도 자기들이 입법부,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 구성을 할 수 있다. 그 가이드라인을 줬고, 거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발을 했죠. 그 법원장 회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다. 이것을 다시 확인을 했고, 법원의 독립성을 해친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해서 앞으로 행동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법원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대응을 하는 것은 이재명의 중단된 재판 5개 재판을 속행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럴 가능성까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아예 조희대에게 사퇴하라, 사표 내라 이렇게 강권하기 시작을 했고, 더 과관인 것은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민주당에서 나오는 조희대 사법 요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그 사법부의 수장,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고 또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을 아예 용산에서 정치권에서 사퇴하라, 자기들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사퇴하라 이렇게 나오니, 용산 대통령실에서조차 그게 공감한다, 사퇴하라 이렇게 나오는 황당한 일이, 지금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매일매일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맞불을 놔야 되겠죠. 맞불을 놓는 것은 이재명 재판 속행입니다. 그걸로 전면전을 치러야죠. 그런데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가서 이 재판 속행을 공식적으로 꺼냈습니다. 공론화했습니다. 그 전에 좀 주저주저했죠. 이재명 워낙 스스리 퍼르니까 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 중에서 그거 물어보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장동혁 대표도 그 전에는 영수회담 하면서 이 문제를 꺼내질 않았죠.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용산에서도 공감한다 이렇게 나오니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 속행 문제를 공론화 시켰습니다. 이재명의 재판 속행. 그동안 한 100일 이상 동안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 사실상 제1야당 대표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꺼냈다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게 이제 확산이 돼야 되죠. 전국 순회 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전국 순회 집회를 하면서 따로 이렇게 부스를 설치하든지 해서
국민 서명운동을 받는 1000만 명 서명운동이든 2000만 명 서명운동이든 이재명 재판 속행 서명운동을 받는 쪽으로 맞불을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법원이 지금 완전히 무력화를 넘어서 말살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법원도 거기에 호응을 해서 재판 속행을 할 수가 있죠. 법원만 결심하면 재판 속행됩니다. 5개 재판부 추후 지정 심리 기일을 추후 지정해놨으니까 지금 해도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이재명의 그런 지침 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억지 주장을 하고 특검도 활동을 더 연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다 했죠. 기자회견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소위 말하는 이 내란 종식 몰이를 본인이 주도하겠다는 그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이 반발을 하니까 조희대 법원이 반발을 하니까 아예 이제 조희대는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법사위원장이었던 정청래 당 대표라는 사람이 또 대법원장에게 물러나야 된다. 과거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대법원장을 정치권에서 물러나라고. 물론 그 전에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선거법, 공수처에 고발을 한다. 탄핵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들이니까 지금은 별로 그렇게 세게 들리지 않지만은 과거 정치권에서 대법원장 보고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나오기 어려웠던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상권 분립이 확실하게 지켜져 온 나라에서 지금 그것을 집권자인 이재명이 깨버렸기 때문에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나오는 거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페이스북에서 본인은 판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고 법조인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본인도 몸담았던 법원인데 법원은 내란범 구속 취소, 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워놨다. 간을 키워놨다. 이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물러남이 마땅하다. 조희대가 물러나야지 사법 독립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물러나야지 이 사법을 완전히 장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요구죠. 여기에 또 정청래까지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된다. 또 사퇴를 압박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있었고 기자가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통령실에서 물러나라는 그 주장에 공감한다. 이런 식의 반응을 내놨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유정 대변인이 용산 브리핑에서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적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 선출 권력이 다 장악을 해야 된다, 주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대적인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무조건 국민입니다. 국민파입니다.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말 굉장히 어렵게 빙빙 돌려가면서 하지만은 조희대 물러나라. 왜? 입법부가 요구를 하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입법부가 요구하면은 사법부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재명이 바로 며칠 전에 이 기자회견에서 한 그 논리도, 그 논리를 그대로 지금 따라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강유정이 이 말도 했습니다. 사법부는 선출 권력으로만 이루어진 상권 분립 중에 한 권력기관이다. 선출 권력. 직접 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회고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고 국민 주권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다. 해서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입법부가 이야기하는 거, 논의하는 거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그래서 천천히 지켜보고 그 논의 과정에서 수기할 필요가 있다. 말 어렵게 돌리지만은 일단 전현희하고 추미애하고 정청래가 하는 말이 맞다. 조희대 물러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무슨 선출 권력, 직접 선출, 간접 선출, 이재명이 또 한마디 했다고 그걸 그대로 쫓아서 하는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쨌든 조희대를 쫓아내겠다고 하는데, 자, 이재명 정권을 왜 조희대를 쫓아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별재판부로 만드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니까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또 전현희가 이야기했던 이 무슨 무슨 내란 국정농단 재판부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죄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면서 그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조이대를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은 5개 재판에서 빠져나왔지만은 공범들이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러면 그 공범들의 재판이 진행이 돼서 공범들이 유죄가 나오면은 이재명 어떻게 할 겁니까? 다 공범들은 감옥에 다 가는데 이재명만 그냥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그 공범들도 다 무죄로 만들어 버리려고 이 사건을 조작한 거야. 이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한 거야. 이거를 하려면은 법원이 그것을 같이 손발을 맞춰줘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법원은 그게 안 되니까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싹 바꾸기 위해서 이 조희대가 물러나라. 조희대가 물러나야지 이 사법부 마음대로 재판 결과도 마음대로 하고, 또 지기현이 계속 있으면은 그 재판부에서 윤석열 무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면은 대혼란이 일어나죠. 지금 내란 프레임 가지고 전부 다 지금 꾸려오고 있는데, 이재명은 무죄가 나오면은 1심이지만은 무죄가 나오면은 대혼란. 이재명은 그 자리에서 내려올 지경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무죄가 나온다면은.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1% 가능성이라도 없애자. 그래서 이 지견을 배척을 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특별재판부의 걸림돌이 조이되니까는 아예 축출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재판 속행, 이재명에 대한 재판 속행, 이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지금 조성이 된다는 낌새를 차린 거죠. 법원장 회의도 막 열려고 하니까는. 그래서 그것도 아예 싹을 자르기 위해서 했는데, 자,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여기서 이제 재판 속행을 공론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언제 이런 말이 나오나 저도 지켜봤는데, 이제 100일이 갓 지나면서 재판 속행, 이재명 재판 속행을 공론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재명의 유죄 판결을 뒤져보려고 할 것이다.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을 다 뒤져보려고 할 것이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 5개는 중단돼 있지만 공범 재판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 공범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나중에 퇴임 이후 이재명에 대한 재판도 결국 공범들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될 것이다. 자, 나중에 퇴임 이후 5년까지 기다리면 안 되죠. 이것은 법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헌법 84조 해석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무조건 법원이 알아서 누워버렸는데, 그걸 그대로 아예 지금은 대법원장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나오고 법원을 깡그리 무시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거 판사들이 그대로 있으면은 아예 차라리 법원 문을 닫아야 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도 판사 출신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법부 상황이 이렇게 된 거는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워버렸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은 중단된 이재명의 재판 5개를 신속하게 재개를 해야 된다. 무도한 사법부 파괴에 법관들이 분연히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재판 속행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사실상 처음 꺼냈습니다. 그 대표 경선할 때 이런 때도 나왔지만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공개적으로 처음 꺼낸 것이죠. 기자회견, 2번의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이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그런 한심한 모습을 보였고, 장동혁 대표 본인도 첫 영수회담이라서 그런지 그 자리에서, 이재명을 만난 자리에서 면전에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특별재판부라는 것, 위헌적인 것을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이 몰아붙이라는 지시를 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 걸림돌이 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려고 하고, 이러니 거기서 맞대응할 수 있는 맞불은 이것뿐이 없죠. 이재명 재판 속행. 그래서 이것이 공론화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 진영이 전면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장애투쟁이죠. 그리고 아울러 충분한 명분이 있는 이재명에 대한 재판 속행, 국민 서명운동, 이것도 병행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송문권의 정치 수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